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파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조금 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칩설에서도 했는데, 포모에서 팔지 말고, 사지 말고, 바닥에서, 팔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포모에서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모에서라도 샀었어야지 더 올라가는 나중에 장기 대세에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참, 그렇죠. 포모에서 안 사고 내려올 때 사시면 되죠. 포모에서 안 샀을 때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건 자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앞뒤로 좀 저를 웃기게 하는 것 같아요. 포모에서 안 사서 올라갔어. 올라갈 수 있지. 뭐 매일매일 그걸 합니까? 그럼 포모에서 올라갔어. 며칠 갔어. 아니면 한 달 갔어. 내게 아니거나 그 중간중간 내려올 때 살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다 맞춰요? 어떻게 냐 분할 매수거고요. 근데 포모에서는 건 자기가 근거에 근하지 않고 남에 의해서 부안해동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포모에서 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게 왜 웃겼어요? 추종매매라는 게 추종매매. 그러니까 참 포모에 사지 말고 바닥에서 fears 팔지 마, 공포에서 팔지 말라는 거는 마음의 심리가 그렇게 요동칠 때는 그쵸? 거꾸로 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요. 올라갈 때 상한가 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상한가 매매. 그쵸? 상한가 매매가 왜 있었겠어요? 지금보다는 상한가가 30%잖아요. 15%. 예전엔 7%였나? 15%, 그 전보다 더 낮을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15% 그 전에 15%였고요. 이전에 그 전에는 10% 이하였었어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국은 7%잖아요. 대만도 7%인가 10%인가. 하여튼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업사이드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면요. 그 추종 매매, 기세 상승, 기호지세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한가 매매 충분히 가능한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아니 그거를 무시하고 제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시 그렇게 하셨나? 참 댓글 다시러 보시면 좀 웃기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댓글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요. 저를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웃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어떤 타입의 거래를 하는 사람인가 라는 걸 이참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쇼텀으로 매수하거나 추종 매매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상승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장세에 따라서 그게 통할 때가 있어요. 저희 요즘에 워낙 변동이 심하고 이거는 그런 아까 포머에 사지 말고 fears 팔지 말라는 게 딱 핵심적으로 전달해 드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가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상태가 되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성향이 어떤가 보세요. 데이 트레이드세요? 데이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더. 그러니까 하루에 매매를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건 아니더라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다른 거야. 오늘 마무리 짓고 오늘 중에 한두 번 매매하고 끝나는 거죠. 그 데이 트레이더입니다. 많은 사람 데이 트레이더 아닌 것 같죠? 데이 트레이더예요. 하루 만에 끝날 때도 있고 한 달 동안 안 볼 때도 있다고요? 그럼 그 횟수나 그 비중에 따라 다른 거죠. 데이 트레이더라고요. 그 트레이드를 그렇게 잘하려면은 하루 중에 가장 베스트일 때 팔고 가장 나쁠 때 사고 가장 높을 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지. 아니면 그걸 미리 예측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든지. 그 데이 트레이더가 그런 겁니다.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스윙 트레이더. 실제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스윙 트레이더가 많죠. 현실적으로. 야, 앞으로 며칠 보니까 무슨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 이번 달 중에 무슨 이슈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 이벤트 아니면 그때 변곡점을 노려서 그 전에 사서 그때 판다. 그게 스윙 트레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잘 못 드셨을 겁니다. 포지셔닝 트레이더가 있어요. 제가 포지셔닝 어떻게 갖고 있냐 물어보잖아요. 포지셔닝 트레이드. 자기의 포지션이 뭐냐? 포지션 얘기할 때는 하루짜리를 포지션 얘기 안 합니다. 최소한 수개월은 갖고 계시는 그런 기간에 계신 분한테 보통 투자자라는 명칭을 드리죠. 그리고 이때 포지션 트레이더가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이에요. 수개월은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펀더멘틀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거나 손절매 룰 15% 20% 사람마다 다른데 거기에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손절매 하는 그런 거 말고요. 펀더멘털 흔들리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수기호를 유지하는 게 포지셔닝 트레이더예요. 그게
일반적인 투자자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중간에 노이즈 예를 들었는데 매일매일 데일리 서비스 하니까 데일리 서비스를 드리니까 데이터를 그거에 따라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뭐 트레이딩을 하라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그걸 조작하거나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참 그래요. 대부분은 포지션 트레이더 수개월 유지한다는 가정을 갖고 하면은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낮게 들어가거나 높게 들어갔으면 손절매 하셔야 되고요. 손절매 룰이 걸리면 손절매 안 걸리고 이미 낮게 적절히 들어가셔갖고 시장이 30% 오른 상태에서 비록 15%라도 먹은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 그 포지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이유나지 그거는 펀더멘틀에 입각한 게 맞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석 달, 6개월을 가는데 한 달 길게 짧게는 한 몇 주 동안에 매크로, 수급, 센티에 따라 주가가 흔들리잖아요. 과거 패턴은 한두 주 흔들리는데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트레이더 수개월짜리 우리 투자자들도 데이 트레이더, 스윙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ETF 포함해서 그 커멘트를 해드리는 거가 뿐이지 그게 그거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혹시 댓글에서 그런 얘기 저를 웃게 했으면 혹시 시간 되면은 그분들한테 좀 대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 웃겨서 죽겠어요. 이거를 제가 모르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분들이 자기의 포지션에 맞게 자기 거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준은 요거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서비스는 데일리는 하루하루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정해서 있는 거 수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스윙될 수 있는 이벤트도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기준은 이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요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5분 단위로 매매하기를 그거 방송에서 지금 사 말아요. 무식하고 자빠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스캘퍼를 해야지 가르쳐 드리지. 만약에 제가 5분 단위로 투자를 하는 거 전업 투자를 하고 그것을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이 5만 원짜리 갖고 할 것 같습니까? 진짜 100만 원 받고 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맞던가요? 그게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는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인정하는 거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 건 다르거든요. 저는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잘하면은 스캘퍼로 하는 방법을 제 포지션 중에서 한 20%는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자신 있어요. 20%. 포지셔닝을 저는 50% 가져갈 거고요. 포지셔닝 50% 가져갈 것이고 20%는 짧은 단위.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더 30%.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투자 못해요.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진짜 못해요. 저희 딸내미도 못해요.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제가 더 재산 손실 얼마인데. 근데 이제 전 다른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만약에 제가 독립하면은 그래도 포지션 트레이더가 반이고요.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더가 한 30%, 스캘퍼가 20%. 뭐 경우에 따라서 30% 20 바뀔 수 있지. 반은 포지션, 반은 이벤트하고 스캘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빠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볼 수 있냐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보는데 이런 그 내용들을 다 함유하고 있냐고요. 제가 개런티 해드리죠. 저 구독 포함해서 다른 사람 구독, 적절한 사람 구독, 항상 똑같은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한 두세 명, 제가 만약에 초짜면은 한 3명 거는 구독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는 저가 안 하죠. 제가 아니까. 한 3명 듣고, 그거 가지고 한 5년은 그냥 한마디로 여성분께서 하는데 못 빠지게 할 거예요. 5년 하고 승부 안 되면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 보내고 집중하면 연습하면 7년 정도 하면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60인데 내가 70에 그만두더라도 제 건강에 자신은 안 하죠. 건강에 조심해야 되지만 한 80까지 하더라도 내가 100살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스캐퍼도 필요하고 스윙 트레이드도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쌓여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된다. 필요하냐? 하세요. 근데 하는데 포지셔닝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깔고 하셔야 돼요. 변동이 심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나만 하면 못하지만 그 그거에 따라갖고 자기가 어떤 타입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좀 바뀔 수 있다. 다만 이 스윙 트레이드 특히 이 스캘퍼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전까지는. 단위가 뭐 1,000만 원 단위, 2,000원 단위 뭐 요건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고 근데 한 수억 단위로 들어갈 때 스캘퍼 대단히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만약 한다면 이거 반 스윙 트레이드 스캘퍼 합해서 50% 와이프한테 허용받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안 할 거고요. 할 거면 그만두죠 회사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 이걸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받는 이제 구독료는 이거 아닐 겁니다. 10배는 비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는 있을 정도가 돼야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목숨 걸고 하라는데, 아니, 방송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목숨 걸고 하라? 참, 바보 같아요. 공짜로 보면서 그걸 무슨 목숨 걸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목숨 걸고 제가 하죠. 근데 그렇게 자신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용서하고만 할 겁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우리는 정보와 분석과 그걸 기준으로 차근차근 기본을 쌓아서 3년, 5년, 7년 정도 쌓으면은 여러분들 30대라 하더라도 7년 돼봤자 37이고요. 40대 해봤자 50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5년에서 7년은 꾸준히 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뭐 2년이 잘 되면 저는 10년 동안 할 거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지셔닝 반, 스윙하고 스크래퍼 반. 저의 경우에 제가 지금 은퇴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 내지는 경험 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미안해요.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어저께 올라간 거 지식 인사이드 보셨을 거고 뭐 또 사실은 뭐 월요일 날은 그 오래간만에 뭐 타 방송도 얘기할게요. 이거 슈카 코믹스 오래간만에 나갑니다. 가끔 나가는 거는 그리고 거기는 한번 뭐 얼마 주고 방송 출연료야 딴 데보다 많이 주겠죠. 어쩌다 나가는 거 1시간 떠드는데 2시간 떠드는데 많이 주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진행하는 사람의 수준 그다음에 걔네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얘기하는 거 시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더 정제되고 더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고 매일매일 클로징벨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큰 착각이죠. 그거는 가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런 것도 가끔 시간이 있으면 정리가 잘 돼요. 거기는 리더가 있잖아요. 앵커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기도 하잖아요. 재미있게 하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흥에 맞춰서 약간 오버하기도 하죠. 그거는 그거 용도이고요. 우리는 거기서도 계속 쓴 건데 똑같아요. 시간 없으면 이것만 하시는데 아까 which trade are you in? which type of trade are you? which type of trade are you? 이거를 물어보시고 아시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요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는 이거 쓴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먼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데 현명한 투자법 no buy on FOMO, no sell on fear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장에서 한국인 내일도 만약에 미국 선물 어쩌고저쩌고 갖고 한 3% 4% 오른다. 그때 사는 거는 FOMO일 수 있어요. 뭐 4%까지 오케이. 장이 5% 올라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올라간다. 선행한다. 그때 사는 건 이건 FOMO야. 일단은 멈추거나 아니면 이미 갖고 있는 포지션이 없으면 현금이 40%네? 그러면 내일도 살 수 있겠지. 근데 일부분은 포모로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요? 그 포모의 정점이 어딘가 생각하지 말고 나눠 사야 되는 거예요. 포모의 사들은 나눠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고. No sell in fear. 이번 지나갔어요, 이제는. 예. 이거 못하면 주식을 직접 투자하지 않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간접 투자. 펀드도 있고요. 그렇죠? ETF는 간접 직접 섞갈리는 거고 저희 회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있는데 홍보 안 할게요. 이런데 맡기셔도 돼요. 여기가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4년째 있는데 제가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직접 펀딩을 하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지 않은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인지석에서 왔지만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저하고 다릅니다. 차분하시고 제 얘기를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죠. 많이 반영됐어요. 삼성에서 포함해서.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갖고 있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많이 보였었어요. 네. 근데 탑은 아니에요. 근데 탑 클래스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오래 주기예요. 네.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만약 그만두고 돈이 있는데 돈이 많아서 직접 투자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안전적으로 안 맡기고 싶다면 그 안전을 맡길 첫 번째는 제 지금 직장입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제 투자는 진심이에요. 물론 지금 인원이 바뀐다면 달라지겠죠. 이거 못하겠으면 직접 투자하는 거를 줄이세요. 네. 간접 투자 경영하세요. 그게 안전해요. 최고의 투자자 우리가 지정하는 거죠. Buy on fear. 공포에 사는 거죠. 30만원, 삼성전자 29만원대, 하이닉스 190만원대, 제가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주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전부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죠. 완전히. 하지만 일부라도 그렇게 실행하셨으면 다음번에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sell in FOMO, sell on FOMO, sell on FOMO, FOMO에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장이 내가 3, 4% 예상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7, 8% 예상했어. 더 간다? 현금 많다. 현금이 별로 없다? 그럼 좀 줄 수 있죠. 많이 반영됐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모든 걸, 내가 계좌 1억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걸 buy on fear, buy, sell on FOMO. 이건 무식하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 음, 용기는요. 셀은 과감하게 하시고 buy는 약간 분할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투자들 향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예,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보시고 넘어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6월 달인데 여름휴가 가지 마세요. 여름휴가 가지 마세요. 여름휴가 가지 마세요. 갈 타이밍이 아니에요. 뭐 하냐? 주식 하시고요. 축구 보세요.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6월 18일 날 FOMC가 점도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매파일까요? 혹시 예상보다 덜 매파일까요? 그러면 오히려 FOMC 나오면서 6월 18일 날 대한민국이 폭등할까요? 그러기 바랍니다. 6월 18일 날 역설적으로 폭등할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은 뭐 종전이라니까 미리 올라가겠지만 10 며칠입니까? 오늘이 15일, 내일 14일, 내일 15일. 16일, 17일 날 약간 소강 갈 때 혹시라도 그러면 그때가 살 타임인가요? 팔 타임인가요? 그럼 월요일 날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 달랐는데 예, 그쵸. 얼마나 미리 반영하고 16일 날, 15일 날, 15일 날, 16, 17일 날 소강일까? 계속 갈까? 이건데 15, 16, 17 계속 간다면 빨리 매크로를 다 잊어버리고 미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살 필요 없죠. 포모가 다시 한번 올 건데. 근데 혹시라도 18일 날 16, 17, 15, 16, 17을 만약에 시키는 게 나온다면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오면 시킬 수는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 FOMC가 중요합니다. 네. 시킬 수도 있고 매파가 아니고 의외로 금리 인하는 없지만 원래 금리 인하라고 인하 없다고 얘기했어요. 까먹었어요. 3월 달에 3월 달에 FOMC 할 때 파월이 있을 때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했을 때 인하가 7명, 아니 인하가 12명, 인상이 7명이었어요. 인하가 12명, 인하가 아니 있어서 그렇죠. 인하가 12명, 그다음에 인하 없다는 게 7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쪽이 더 많았잖아요. 인하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인하 한 번 정도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한 번 내지는 두 번. 한 번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설레발친 게 두 번이고 한 번을 하겠네. 이게 컨센서스 된 거죠. 근데 못지않게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많았다니까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은 거꾸로. 인상 확률이 페드와치에서 인상 두 번 포함해서 70%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60%만 70%. 두 번 인상할 확률이 30 몇 프로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때는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인상 확률이 70%인데 인상할 수는 있지만은 인상 확률이 인상하느니 한 반대고 그런데 인하 가능성도 반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매파가 아니고 오이 생각보다 덜 매파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겁니다. 케비나 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면 좋겠죠. 저희 포지션이 그 전에 15, 16, 17 지금 포함해서 어떤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죠.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더 올라갈 때는 안 살 겁니다. 프로핏 테이킹 할 것이고요. 주가가 16, 17일 날 만약에 덜 올라가거나 빠지면 18일 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이거 보고 포지셔닝을 약간 덜한 거는 채워놓을 수도 있겠죠.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그렇게 해석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넘어가면은 19일 날은 월드컵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비기거나 이기면은 후레이 만세고 기대 너무 하시거나 한 3대 빵으로 치면은 이거 이제 개판되는 거죠. 티테테 비길 수 있을까? 이 정도 비길 수 있을까? 그렇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가 제 예상입니다. 다음 주는 18일 이게 있습니다. 여름 휴가 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 갖고 뭐 여름 휴가 안 가야. 근데 여기 뒤에 잠깐 볼게요. 18일 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입니다. 여기 안 적어 따로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이벤트라서 18일 날 정확히 하면 19일 날 아침에 미국 MSCI 인덱스 관련해서 글로벌 마켓 액세서빌리티 리뷰 뭐 어려운 말이죠. 전 세계 시장에 나라별로 얼마나 이게 접근하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거를 평가하는 날이 18일이라 합니다. 6월 18일. 평가 발표 뭐 공매도
외환시장 접근성, 투자의 편의성 등을 평가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그 발표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19일 아침에. 언제? 19일 아침에. 19일이 언제죠? 금요일이죠? 맞나요? 15, 16, 17, 18? 맞아요. 금요일 날. 금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그 전날 FOMC 끝나고 금요일 아침에 월드컵 멕시코전 10시인가? 그거 하기 전에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그때 뭐가 알려지느냐? 글로벌 마켓 액셀러레이터 리뷰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이것이 officially 한국이 MSCI 선진국으로 승격될 수 있는지 그거의 와치리스트에 포함되는지 발표가 다음 주 24일 날 새벽인데요. 사실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표로 나올지 넘버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일주일 뒤에 공식적인 거를 미리 알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요 분야에서는 제가 뭐 EPS처럼 반도체 그 테크니컬 리뷰처럼 그렇게까지 제가 정확성을 몰라요. MSCI 선지국 관찰 대상으로 편입된 적 없었고 제가 거기까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일정을 알겠어요. 오피셜 24일. 하지만 뭐든지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마침 이런 게 있어서 뭔가 그 편의성에 대해서 평가가 18일 날 있는데 18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18일 날 아침은 FOMC 미팅 때문에 그 결과로 왔다 갔다 하고요. 18일 저녁, 18일부터 사실은 FOMC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9일 아침에 발표될 수 있는 이 평가에 대한 거를 18일 날 주시장에서 흡사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19일 날 만약에 평가 발표가 나오면은 결과대로 나올지 좋게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평가 항목이 나오면은 19일 날은 엄청 좋은 장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월드컵 멕시코 전마저 우리가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꾸로 될 수도 있죠. 모르는 거니까 평가 항목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주일 후에 와치리스트 발표되는지 보기 전에 실망할 수 있잖아요. 언제? 19일 아침에. 그 19일 아침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18일하고 19일하고 온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휴가 갈 수 있겠어요? 미리 땡겨서? 못 가죠. 좋으면은 월드컵까지 좋으니까 이런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MSCI 선진국 관찰대상국 미리 평가가 됐어요. 평가되고 나서도 실제 검토 대상국 들어가는지 확인이 24일 날 새벽에 있고요. 24일 새벽 전날 새벽에 있고 25일 있습니다. 25일 날 중요한 게 있죠. 마이크론 실적. 하지만 주가는 24일 날 미리 반영이 됐겠죠. 24일 날 다음 주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인데 발표되는 것처럼 가이던스를 얼마나 좋으냐. 실적은 이번 분기가 3, 4, 5월달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3, 4, 5월달 얘네 기준으로는 26년도 회기년도의 3, 4분기예요. 피스컬 이어 26가 올해 3, 4, 5월달이고 그게 발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26년도 전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거는 작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예상되는 캐펙스건 매출이건 이 얘기는 26년도 피스컬 이어 26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이고 그래서 26년도 지금 발표되는 건 3, 4분기고 그것이 3, 4, 5월달치가 25일 날 발표되는 거예요. 그 분기 3, 4, 5월달 분기 실적은 지금 찍혀있기로는 이틀 됐는지 못 봤는데 $20가 조금 안 되는데 스트리트에서 위스퍼 쏙닥쏙닥 하는 거는 누구 블로거가 그러더라고요. 그 블로거만큼 제가 넘버를 다 알 수는 없죠. 골만삭스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게 한 23불까지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실적이고 그 다음에 6, 7, 8월달 우리 가이던스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얼마나 높아지느냐. 마이크론에 대한 EPS가 지금 $105 정도가 이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105. 그 분기별로 20 몇 달러니까 20 몇 달러 나와야지 받겠죠? 그 정도 나야 될 거였대요. 네. 주가도 지금 PER 9배 넘어갔으니까 이 10배가 되고 10배, PER 10배 정도 되려면은 이 넘버하고 그냥 가이던스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25일 날 새벽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나오는 거죠. 25일 새벽에 그 전날 MSCI 편입과 함께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엄청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18일, 19일하고 25일 날이 엄청 좋아서 장이 진짜 바로 뭡니까? 9천. 또 설레발 한번 칠까요? 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9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건 겁니다.
그 점도표 예상보다 우려만큼 매파적이지 않고 우리가 MSCI 편입되는 게 19일 날 인디케이션 주면서 미리 하고 25일 날 실적이 가이던스가 엄청 좋으면 그런데 9천이 안 가요? 이상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나요? 컨비네이션 개떡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8천 이하에서 계속 머물 수 있어요. 매크로가 지금 종전이 끝나가니까 또 8천 이하 되면 다시 또 바이옴 위크닝이 되겠는데 그런데 8천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마이크로 실적과 FOMC하고 아까 MSCI가 인덱스가 쿵짝쿵짝이 이상하게 되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200도 가능하고 9,500도 가능한 시츄에이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촉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환율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환율이. 근데 그거 말씀드리면 환율은 이 MSCI 관찰 대상으로 편입이 되면은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길이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 시장을 좋게 볼 겁니다. MSCI 편입이 되면요. 코스피 할인율 축소가 기대돼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봐도 한 2, 30조는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80조까지도 이상이 생각이 돼요. 이거는 한 큐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다는 게 들어오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면은 같은 밸류에서 같은 넘버에서도 밸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번 달에 결판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도 월드컵 4강인지 4강이라도 32강인지 16강인지도 이번 달 말에 결정되죠. 일정 보세요. 남아공 28일 남아공이 아니고 남아공하고 25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2강에 들어가면은 2위에도 들어가면 28일 날 32강전 30일 날 1위로 올라가면 혹시라도 쉽지 않은데 남아공이 이게 되니까 1위로 올라가면 30일 2위로 올라가면 28일 이번 달 중에 다 결판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30일간 뛰어넘어가면 7월달 맞이합시다. 요거는 일단 옵션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6월달 잘 가서 9,000에서 9,500 간다 합시다. 또는 8,000 언저리에서 계속 인다 합시다. 두 가지, 세 가지 믹스가 안 돼서. 그럼 7월 초에 우리가 확인할 게 있죠. 삼성전자 실적이 7월 7일인가 8일인가 확정을 못 봤는데 발표됩니다. 지금은 90조 후반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95조, 98조도 있기 때문에. 휴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픈 AI가 상장이 된다 하면은 원래대로면 9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때문에 자금을 그쪽에 뺏어나간다? 스페이스X처럼 잘 모르겠지만 스페이스X는 한 큐에 1.8천억에 저거는 오픈 AI이긴 중요한데 걔네가 한 9천억 달러 정도인데 예정대로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고 9천억 달러 하면 좀 미뤄졌으면 좋겠나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뤄졌으면 좋겠고 근데 거꾸로 오픈 AI 상장이 늦어진다는 거는 AI 자체에 대한 또 나쁜 해석으로 되기 때문에 오픈 AI 자체가 늦어지는 게 뭐 그다지 뭐 우리한테 해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9월달에 예상된 상장을 가져가면은 오픈 AI가 만약에 수급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다소나마 그러면 8월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휴가 갔다 와서네. 휴가 가기 전에 그거를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될 때까지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고 월드컵 끝날 때까지 그 얘기가 아니고 FOMC, MSCI 선진국 편입돼가지고 되는 것까지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월드컵과 함께 휴가는 가시더라도 주식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진 관찰 대상을 얘기했잖아요. 요 얘기 좀 해드릴게요. 30조, 80조. 이거 주가 이게 많아요. 첫 번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경험이 없는데 전문가라고 이걸 알겠어요? 예, 모르죠. 다만 제가 여러 번 찾아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잠정적으로. 선진국을 추정하는 자금이 보통 12조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12조 달러. 이게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비중을 요거는 이제 제가 분석을 더 할 수 없죠. 다른 분들 보실 텐데 한국 비중 1%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포함된다. 1%. 요건 아규먼트로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180조예요. 현재. 근데 선진국의 아까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선진국으로 승격되는지는 1년 뒤입니다. 1년 뒤에 승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관찰 대상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궁극적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된 경우는 나라 자체의 재정이나 뭐는 문제가 생긴 나라죠. 그래서 그러니까 와치 리스트에 올라왔는데 1년 뒤에 승격이 안 된 나라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와치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각각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안 됐고요. 1년 뒤에 되는 나라들, 이스라엘이 십몇 년 전에 됐고, 십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1년 뒤에 됐어요. 뭐 그런 거고 몇 개 있었어요. 그것도 설명 시간이 되면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정하는 자금 12조 달러 보면은 한 180조가 승격되고 나면 내년도 말, 내년도 이후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잠재 수요고 우리가 그쪽에 포함되면은 신흥국 지수에서는 우리가 빠지잖아요. 그 중국하고 그 베트남 있고 인도 있고 이런 쪽에서 빠지는 거니까 베트남 맞나? 인도 하여튼 중국에서 빠지죠. 경쟁하는데 빠지니까 좋은 게 있는데 그 지수에 포함된 것만큼 당연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추정 자금 12조 달러인데 이런 거 우리 관계없이 우리가 이게 편입되는 거 관계없이 이미 한국에 투자한 자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존에 투자한 자금도 있고 신흥국 지수에서 빠지는 자금도 있고 이게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집 저 집 정확히 계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벤치마크 추정률이 어떻게 될지도 가봐야지 알죠. 하지만 나쁘게 볼 건 없으니까 삼성하이닉스가 고고하면은 내년도 말에 들어온다 하면은 내년도 6월 이후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한 100조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아?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근데 100조 이상 이게 패시브 자금이란 말이에요. 한국을 추정하는 거니까. 근데 100조 이상은 안전하게 하려면 액티브 자금도 따라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한국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들어오는 거지. 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밸류가 달라질 수 있어. 액티브 자금도 더 들어온다.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한 25% 정도 디스카운트 방향인데 과거보다 디스카운트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줄어들어서 미국이 똑같지 않으니까 마이크론이 11배 할 때 우리가 10배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마이크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더. 근데 미국 회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라지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액티브 자금이 따라오면은 100조 이상 가능할 수 있죠. 문제는 지금 바로냐 한 1년, 2년 뒤냐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방향성은 맞아요. 근데 추정 자금이 이렇다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막 물어보면은 수치가 아마 50조 이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 30조 이내로 보는 사람들도 현재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거래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할인율 축소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환율도 완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480 이하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단계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런 여부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 휴가에서 FOMC 마이크론 제가 우스갯소리 월드컵 얘기했지만 월드컵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웃다가에서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번 말고 작년 12월 달에 가끔 갑니다. 거기에 박문성 씨, 그 아저씨가 그 친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 친구가 1시간 얘기해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은퇴하고 그런 건 할까? 돈만 한 100억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얘기 없어서. anyway,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월드컵과 함께 해서 아까 웃다가는요, 제가 가끔 나가요. 거기 그 대표이자 PD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 우리 3%하고 인연을 맺게 해준 그 연결고리가 그분 덕분이기 때문에 의리도 그렇고 그거 제가 의리하면 김단열이잖아요. 그분이 저를 버리지 않나? 부를 때마다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지는 않겠죠. 어쩐 나갈 때는 재미있게. 거기는 완전히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고 재미로 하는 겁니다. 주제를 우리 주식 갖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네, 그런 얘기니까 그건 그거대로 활용하십시오. 여기서 혼자 하는 거 아무리 혼자 해봤자 재미없잖아요. 어쨌든 월드컵 요런 거 FOMC, 마이크론, 그 다음에 MSCI 잘 되면은 9,000, 9,500 갈 수 있고요. 잘 안 되면 8,000에서도 쉬다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다 그 다음 거는 제가 원래 했던 거니까 딱 넘어갈게요. 뭐든지 펀더멘털 중요합니다. 그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도 실적 30% 성장률, 25% 성장 그거 중요하고요. 빅테크의 캐펙스 30% 성장률, 20% 성장률 그거 이하는 엄청 다른 겁니다. 이런 중요한데 때로는 지난주처럼 엄청나게 매크로와 수급이 흔들 때는 주가가 출렁일 때 우리 그 목표 주가 곱하기 안전마진 종전이 진짜 되면은 안전마진이 30%일 필요 없죠. 그거 픽스된 게 아니에요. 0.7을 곱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는 0.7을 곱해서 낮게 19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90만 원, 200만 원 이하 또는 저기 뭐 30만 원, 30만 원 이하에 샀으면 괜찮은 거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낮은 가격을 놓쳤다고 또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샀는데 뭘 또 아까워해. 그때 안 팔면 다행인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펀더멘털이 다른 걸로 압도될 때는 임계점을 체크하시라 이거죠. 임계점이 깨지면 손절이에요. 임계점이 아까 4.5에서 4.7로 가는 것 같으면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 가고 있잖아요. 종료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 거고 기준금리 한 번 인상 오케이. 한 번에 50bp 인플레 지금 그럴 가능성 별로 없죠. 다시 유가가 내려왔으니까 종전 휴전으로 80달러 이하 이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80달러 이하로 갈 정도로 빨리 되느냐. 그 워터 무슨 유정을 쉬다가 갑자기 올리면은 유정이 그 원유를 생산량을 바로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이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확 어느 순간까지 80달러 내려오다가 그냥 70달러 빨리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종전 효과 때문에 확 좋아졌다가 실제 이 원유가 생산이 빨리빨리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또 다시 또 반등해요. 그래서 80달러가 중요합니다. 임계점 80달러 4.6, 4.7 갈 때 중요하고 기준금리 어쨌든 한 번 인상 오케이 용인해요. 한 번 인상도 애매하다. 플레이 좋은 거고 한 번 오케이 두 번 그러면 지금 30% 이상인데 그러면 이건 임계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이 30% 인상해서 계속 올라가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게 10년물 국채로 나타나거나 그거를 리드할 수 있는 게 유가가 임계점에서 올라가면 중요한데 지금 내려가는 거니까 이 임계점에 지금 안 갈 수도 있고 FOMC한테 기다리는 거니까 그 임계점에 민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이렇게 임계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임계점을 물어봐야 돼요. 박병창이건 무슨 이제 이선엽이건 그 후배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것 같으세요? 한참 어려요. 예. 어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걸 오래 했고 하지만은 이 흐름에서 어떤 게 임계점인지는 정확히 얘기하던가요? 그 임계점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수려한 말빨, 목소리 구수하고, 아니 목소리 또 거지 같고, 아니면 얼굴이 험상궂고 퉁퉁거린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박병철 씨가 퉁퉁거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장점이 있어요. 이선엽 씨는 또 다른 장점이 있죠. 이선엽 씨 조금 더 내러티브 중심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분들 평가 못하는 제가 만약 은퇴하면은 그분들 평가가 들어갈 거예요. 뭐냐 임계점을 얘기하냐 이거지. 그게 중요해요. 저는 펀더멘털 얘기할 때 임계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그게 주가는 임계점 얘기 안 하고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구처럼 그냥 무조건 고고. 근데 속으로 들여가서는 혹 잘못하면 어떡하나 속상하지. 자기는 고고했는데 근데 반대쪽에서 야 조심하라 그래. 그럼 조심하라고 하는 패널을 조심 안 하고 열심히 가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 사람들은 또 싫어하겠죠. 네, 그런 거 보면 웃기는 짱 것 같아요. 다 중요해요. 다 다 좋게라는 게 자기가 잘 활용하면 돼요. 자기가 활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는 저도 좋아하시는 거 좋은데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만 체크하시고 나쁜 점은 저하고 민간적 사귈 겁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하고 결혼하실 거야. 아니죠. 무슨 얘기냐. 결혼하면 벌어집니다. 오히려. 뭐가 장점이고 뭐가 임계점인지 그런 거 기준을 정하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택하세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 열심히 추정은 임계점을 요구해라. 투자자들, 패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임계점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다르잖아요. 그걸 자기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레인지가 처음에 넓겠지. 잘 모르니까. 근데 레인지가 임계점 멤버가 좁혀져서 저처럼 이렇게 어느 시점에 딱딱 나올 때면 이제 전문가 되는 거야. 전문가인데 전문가성은 여러분 간이 계시죠. 앞에 나올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뿐이지 전문가는 수두룩해요. 여기 전문가? 선생이 별건가? 먼저 했을 뿐이지 어차피 그 선생도 죽게 돼 있고 은퇴하게 돼 있어요. 잘난 척 할 필요는 없어요. 제 말투가 잘난 척하는 느낌인데 여러분도 전문가예요. 자기의 의견이 좁혀지면 전문가예요. 그 임계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 해드릴게요. 수급 이런 게 임계점이 잘 안 잡히지. 이거는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머니무브 부동산 못 잡잖아요. 끝입니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9천 되면은 혹시라도 그 종전돼서 올라가 머니무브 못해서 하잖아요. 저는 프로핏 테이킹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할 겁니다. 부동산 가격 보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거기서 150조 130조 우리 이쪽으로 돈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계 있어요. 그 한계 있다는 건 그것 때문에 ETF도 한계 있는 거고요. 나중에 누군가 다 팔기 시작하면 갑자기 무너지는 거고 연기금이 리밸런스 안 한다고 이게 버틸 것 같습니까?
연기금 리밸스 아니까 그런 세 발의 피는 아니지만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훨씬 중요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머니 부부가 지속되는 중요합니다. 이거 알 수 있냐고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선행적으로 느낌적으로 감으로 해야 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죠? 현금으로 쿠션하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현금 갖고 있는 겁니다. 업사이드 올라갈 때 못 먹더라도 펀더멘트는 50%. 보통은 70%가 정상이지만 50% 70%. 어떨 때 이게 압수할 때 임계절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갖고 이게 내려갈 때 살 타이밍인지 그렇죠? 임계점은 팍 건드려 갖고 막 내려간다.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그럼 손절할 건지 거꾸로 하는지 이게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자 심리인데 투자 심리는 아까 포머 피어는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뭘 판단할 때는 다른 게 엄청 매력적이어야 돼. 다른 게 엄청 매력적인 분석을 끝냈어야 돼. 그리고 타이밍만 재고 있는 머리 쪽에 한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타이밍이 매력적이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담삼아 장인 어르신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돈 받으라 농담삼아 있는가 자기가 투자하게 된 게 1억이다. 딴 데서 1억 가져올 게 있어? 그럼 후각하면 되죠. 첫 번째는 뭐죠? 대체 투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넌 반도체. 아니 한국 말고 미국, 인도. 대체 투자에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기. 삼성전기 240만 원도 못 사고 170만 원도 못 사고 70만 원에 팔 건가? 물론 제가 틀렸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50만 원 갔을 때는 약간 물러쓰는 게 맞다. 0.7, 0.8 하니까 그게 0.7에 어느 내려왔잖아요. 그럼 살 수가 있지. 근데 그런 분석을 안 한 상태면은 그게 보여요? 안 되죠. 대체 투자 매력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현금이 있어야 된다. 삼성하이닉스에 꽉 물려있으면 현금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럼 적당한 레벨에서 포모 왔을 때 팔아갖고 현금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투자하는 게 1억이면 딴 데서 가져올 때는 있어야 돼요. 장모님이건 장인이건 아니면 시어머니건 시아버지건 시할아버지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가 투자 심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머니 무브가 되고 주식이 아직 괜찮고 그런 가탕해서 투자 심리가 수급으로 변한다고 보고 그러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통제해 주니까 괜찮고 외국인만 MSCI 인덱스에서 들어오면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야지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흐름과 펀더멘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흐름 없더라도 매크로가 임계점을 건드릴 것 같으면 출렁출렁 한다고요. 출렁출렁 하니까 현금 가지고 있고 포모에서 사지 말고 피어에서 사면 좋은데 팔지 말고 피어에서 조금 사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변수는 주가는 하루라도 갔다 놓으니까 뭐든지 뉴스가 나오면은 이게 모르는 뉴스인가? 아는 뉴스인가?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고 저도 모르는 뉴스 있지.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내 후배들이 알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리포트가 나오는 게 모르는 거는 뭐냐면 리포트가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모르는 거죠. 이상해요.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 반영되게 되니까 아침 8시, 9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가끔.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떻다. 제가 그 주식이 얘기평가를 안 해요. 그걸 연습하면 그게 어떤 건지 와닿는다.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리포트는 그렇고 중간에 나온 뉴스. 보통은 잘 모르면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유가 모르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진짜 모르는 뉴스인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보면 돼요. 소캠도 그렇고 예전에 터보 컨트도 그렇고 컵 캐비넷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2월 초도 그렇고 모르는 뉴스가 다른 시각의 뉴스가 나왔어. 분석하는데 하루는 기다린다고. 하루 사이에 장이 10% 20% 아주 예정이 없어요. 그러면 침착해서 내가 놓쳤으면 손절을 하든지 그 다음날 괜찮으면 그때 사든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제 느낌을 바로바로 가급적이면 장 끝나기 전에 아니면 장 끝나고 며칠 걸리지 않고 하루 정도의 제 느낌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를 현실적으로 오버하지 않고 해주느냐. 그것도 전문가의 자질이에요. 어쨌든 모르는 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상상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근데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 있고요. 우리는 어디 있는가 봅시다. 올해는 올라가겠죠. 올해는 올라가는데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가가 미국부터 봅시다. 미국이 13,371 속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아까 여기 뭐죠? 다우는 끼지도 않았죠. S&P도 별 중요하지 않은데 나스닥이나 속스가 중요합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하고 테크니까. 그러니까 S&P도 별 중요하고 7,400 가든 물론 이게 다 올라가면 이거 7,600, 800 가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속스부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스닥 보셔야 되고, 그럼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유가고, 그 다음에 유가가 10년물 국채를 인디케이션하고 10년물 국채가 기준금리 상승 여부를 인디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런 고리 아시겠습니까? 속스, 나스닥, 유가, 10년물 국채, FOMC 금리. 다시 펀더멘털, 마이크론 몇 배예요? PER 981이 9.2배. 그러면 거기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할인이냐. 근데 그러면 마이크론부터 볼까요? 마이크론이 상승을 하겠죠? 했지만 근데 엊그저께 나온 얘기는 골만삭스가 리포트가 저번에 나온 게 900달러가 바이가 아니었더라고요. 리포트 못 봤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주가가 900달러 그거 바이 아니면 맞아. 근데 바이 아닌 걔네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900달러 목표 주가 하면서 바이 아닌 콜이 맞다고요. 골만삭스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네가 바이라 했는지 나한테 안 하는 그랬잖아. 어쨌든 걔는 10배를 못 간다는 거잖아요. 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10배를 못 가는 건지 그것도 수치를 봐야 되는데 105달러인지 120달러 해놓고 뭐 8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배 이상 금방 안 주겠다. 그 이유는 뭐 뻔한 거지 뭐. 반도체 경쟁사 중국 업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너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하니까 비슷한 겁니다. 마크리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근데 그것이 우리 그 매크로가 크게 이슈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 크게 이슈하는 거는 종전이 될 것 같을 때. 기억나세요? 5월 말 6월 초. 얼마까지 그랬잖아요. 그때 유가가 87불이었고 4.45였어요. 지금 비슷합니다. 6월 10일 또 되니까 지금은 유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까 임기증 뭐라 했어요? 80불 깨지면 이건 추세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때 가격 정도 최소한 요때 주가 정도는 가지 않을까? 5월 29일 주가를 안 한 이유는 5월 29일 주가가 요것이 더 낮았어요. 더 낮아서 제가 요 숫자가 요거 이게 더 낮았어요. 5월 29일 더 낮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4.4. 그다음에 유가가 90달러 내려갈 수도 있어. 80달러. 딱 보니까 6월 초에 우리가 지금 뭐 난리치기 전에 뭐 고용 데이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전에 난리쳤을 때 전에 13,700까지 갔더라고요. 나스닥이 27,000. 그러면 한번 겐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스 기준으로 13,726, 13,370이라면은 2.6%네. 2.6%. 나스닥 2588 요거 하면은 요거 하면은 4.6%, 2.3%. 그다음에 만약에 정전이 되면 유가가 빠지잖아요. 유가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되면 봉쇄 풀면은 그 관련되는 주식들이 오르겠죠. 유가 피해 주는 거. IT도 있겠지만 다른 주식도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속스보다는 나스닥이나 S&P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S&P 기준으로 하면은 2.3%.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4.몇 프로, 속스나 S&P로 2.3%면 대충 3%? 3% 정도 미국장이 오르면은 종전에 대한 얘기는 얼추 반영이 다 됐다. 그 기대감을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3% 정도 더 보면 더 가는 거는 종전하고 이제 협상이 이제 또 테크니컬이 있고 또 디테일하게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따라서 추가 갈 수 있죠. 그 평가가 어떻게 저도 몰라요.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평가와 관계없이 반도체 펀더멘트는 원래부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 우리 원래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시장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가 피해주 아니면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하면은 IT보다도 다른 넌 IT 쪽으로 순환배가 빠를 수 있어요.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거 한 3% 정도 레벨 많으면 4%이 정도 레벨에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마 테크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 유가 피해주 그 다음에 작은 섹터 스몰 캡 넌 AI 쪽으로 일단 순환매가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야지 3% 이상 주식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거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반도체 노이즈가 없진 않지만 지금 6월 1일 날 주가가 요 아까 그때 103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을 때. 그 당시가 1035불이면은 대충 PR이 9.9배예요. 9.9배. 그러니까 10배 아직 조금 안 됐으니까 1035불인데 6월 1일 날 종가가 한 10배 근처 갔네요. 그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5% 넘게 업사이드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비슷할 때는 한 5% 정도 더 올라와서 PER 10배 근처 가주면 좋겠어요.
10배 정도. 그러면 한국도 얘네가 한 5% 올라가면은 5.5% 올라가면 우리도 한 3%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한 3, 4%는 더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기준 잡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장으로 봤을 때는 한 3% 남짓. 마이크론이 원칙적으로는 5% 이상. 미국하고 비슷하게 하면은 한 대충 한 3, 4% 올라가면은 일단 종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는 그 정도로 잡고 한국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게 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은 환율이 지금 1510, 1507인데 아까 MSCI 인덱스 이런 게 우리가 선진국 편입이 된다고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이게 5월 말에 1500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잖아요. 근데 될 확률이 50% 이상 본다니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5월 말 6월 초인데 우리는 5월 말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는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 기준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5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8,500까지도 갈 수 있다. 한 큐에 이렇게 보는 거죠. 8,500. 8,476 심플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한 4% 올라가는 거예요. 4%, 4%. 비슷하네. 나스닥 기준으로 한 4%, 속스 기준으로 2%, 한 4%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4%. 근데 이게 기억나세요? 금요일 날 이 비슷하게 가볼라 했지 않았나요? 8,400. 그죠? 그러니까 그 잠재력은 있는 겁니다. 환율 내려가는 게 MSCI 편입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8,400. 갈 수도 있죠. 갈 뻔했고. 근데 아까 반도체에 대한 그 레버리지에 대한 뭐 규제까지 제한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마이크론도 어저께 가다가 마이크론 약간 빠졌거든요. 그래서 종전 된다고 이게 바로 종전 관련되는 피해주가 많이 올라가지 마이크론이 단기에 더 올라갈까?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6월 25일 실적 발표되면서 좌지우지 될 것 같고. 그래서 9배, 10배, 10배 안착이 쉽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천불 갔을 때, 천불 나지만 살 것이냐? 저는 안 산다는 얘기죠. 이미 갖고 있다면, 천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에 우리가 8,500 갈 수 있는데, 단큐에. 근데 이게 4%고. 또, 근데 저는 한 8,200 정도는 갈 거로 봤어요. 이건 오늘 알려드린 게 아니고, 사실 그때 알려드린 거죠. 그저께. 근데 8,185보다 더 내려갔어. 이거는 아까 수급적인 측면, 레버리지 된 얘기, 삼성전기, 뭐 기타 등등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올라가기 바라고 요 사이죠. 주가는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일단 그 아까 저번에 PC, CPU 관련되는 것도 있고 펀더멘트 좋아졌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5월 말보다는 높아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는 더 올라갔었죠. 삼성은 내려가도 일단 갔네.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종전되고 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 그러니까 장이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비슷하게 4%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6% 오를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 아까 마이크론의 그런 전반적인 약간 경계과 이런 것도 있고 유가 피해주가 먼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얘기를 합니다. 펀더멘틀적 이슈는 되지 않아요. 예, 여기까지고. 저번에 말씀 좀 잡읍시다. 펀더멘틀 이상이 없이 매크로 수급 단기적 확대 시 저감에서 이젠 지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 단기 하락 시 얼마나 했어요? 제가 할인율을 수급이 기사가 가면 30%, 0.7, 0.7 정도 줘가지고 29만 원대. 근데 그 당시 평균이고 목표 주가 43만 원에 0.7 줘서 30만 원 이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기사가 좋아서 전체 장이 좋아지는 게 뚜렷해. 기억나요? 우리 임계점이 80달러 이하로 가고 금리 인상 2번까지도 혹시 몰랐는데 한 번도 간당 지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FOMC가 좋게 나오고 MSCI 뭐 50조 100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모멘텀적으로 19일에서 24일 사이에 확정적으로 편입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0.7을 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아니죠. 유동적인 거죠. 0.8까지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럼 34만 원이에요. 근데 제 프레퍼런스, 제 선호는 30만 원 이하에 샀으면 좋았겠다. 앞으로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저는 여전히 천천히 내지는 또 그 풀백.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럴 때를 기다리겠다. 이미 많이 갖고 계신 분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0.8, 0.7 제가 항상 그런 겁니다. 그 이상 추정 안 해요. 하이닉스 0.8
190만 원. 뭐 최근 주가에 어디 가중치에 대해서 190만 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0.8, 0.7이 아니고 0.8라면 어떻게 되죠? 목표 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목표 주가 변하면 더 올라갈 수 있죠. 목표 주가 변하면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속도가 있으니까 맞춰서 하면은 지금 230만 원, 220만 원 지금까지 오케이. 어저께도 포모 오는 것 같을 때 좀 조심하다가 좀 내려오고 확인되고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0.8 곱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제 종가, 금요일 종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센서스 기준으로 컨센서스 삼성전자 360, 하이닉스가 260조인가? 하여튼 보시면 돼. 네이버 7배대예요. 예. 아까 안전마진 30%한 거 이제 넘어갔어요. 쉽지 않죠? 네, 넘어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거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냥 보세요. 상승 기울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하지만 밸류는 아직 안 비쌉니다. P가 7배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임계점.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20% 보다는 30% 증가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빅테크들이 투자가 20% 증가보다는 30% 40% 넓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GDP 대비했을 때는 1조 달러라는 숫자가 이상하진 않아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애매해졌어요. 프리 캐시플로우 애매하면은 빚을 지거나 뎨 파이낸스, 에퀴티 파이낸스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못할 정도로 아니면 애매할 정도로 금리 환경이 나빠지면은 경계감이 있겠죠. 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는 가수요가 붙었다 이런 얘기. 가수요 여러분이 아나요? 모르죠? 예, 알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프리 캐시 마이너스면은 자금 시장 어려우면은 어떡하냐? 신경 쓰이죠. 하지만 바빠지면 죽죠. 그러니까 한계는 있지만 매크로만 변수가 안 되면은 변수가 되면 변수 맞고요. 급변하지 않으면 오케이예요. 그다음에 결국은 공급이 늘면은 28년도가 아니고 27년부터도 가격이 내려가느냐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폭락할까요? 폭락은 없어요. 왜? LT를 맺었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를 가격이 30% 올라가는 50% 올라갈 건 다 못 먹고 30%를 먹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30%된 걸 마이너스 10%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AI를 사용하는가? 15%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중요하고 AI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면 돼요. 이런 얘기 한번 보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5% 20%만 사용한다 합니다. 15% 20% 차이 크죠.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16억인지 12억인지 그리고 헤비 유저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이거 잘 모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이전트를 동시에 사용할까요? 여러분들 에이전트 사용하나요? 한 번 돌리면 여러분 3번 왔다 갔다 하죠? 10번 안 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힘들면 에이전트 시켜요. 에이전트 시키면 20번, 50번 돌립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길어나겠죠? 얼마나 길어질까요? 컨텍스트 길어나면 KB를 HBM으로 할까요? LPDDR 할까요? 아니면 SSD 느리지만 이걸로 해서 광 케이블을 연결할까요? 예측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나레지 워크는 50번, 100번 돌리고 자동 코딩은 1000번도 돌립니다. 이 예측을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아직까지는 우려이지만 핵심적인 변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거에 핵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하고 나머지 것들은 세 번째 거는 좀 더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